도대체 어떤 걸 먹길래, 어떻게 살길래 병 없이도 100세 이상 거뜬하게 살고 계실까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구나. 바로 독소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게 독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편의점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건강하고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음식인 것처럼 만들어진 가짜 음식. 과하게 골고루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 모든 음식들이 소화가 안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속에서 썩었다는 거예요. 독이 되는 식사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완전해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최고의 식사법. 네, 여러분 제목이 어때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래서 오늘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최고의 식사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소 식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제를 개발하던 신약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있나요? 퇴보하고 있나요?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 줄어야 되나요? 늘어야 되나요? 줄어야 되는데 이상하죠? 아픈 사람은 점점 더 늘고 있고, 네, 병도 가짓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약을 이제 개발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좋은 약을 개발하고 싶잖아요. 그럼 좋은 약을 개발해서 아픈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는데 더 늘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계속 일을 하던 중에 우연하게 우리 몸의 세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우리 몸 전체에 병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어떤 전문의가 아니고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그 한 가지만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다시 또 공부하고 또 여러 책들을 또 쓰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을 교육하고 식사법에 대한 교육과 강의, 그리고 책을 쓰고 있고 또 상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우리 주변에도 또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굉장히 극소수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또 많이 있는 세계 곳곳에 마을들도 있습니다. 100세 이상 무병장수. 무병장수란 말은요, 100세까지 사시면서 아프지도 않고, 약도 안 드시고, 일상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외국 사람이 한 명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스콧 리어링이에요. 옆에 있는 여자분은 부부고요. 스콧 리어링, 헬렌 리어링 부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분들이 바로 전 세계에 요즘은 귀농 많이 하시잖아요. 귀농과 채식 문화를 많이 보급한 분들입니다. 실제로 100세까지 사시면서 약을 하나도 안 드시고 병원도 안 다니시고 100세에 돌아가시긴 했는데요. 병에 걸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 곡기를 끊어서 그냥 수명을 조절하신 분입니다. 특이하죠? 네. 또 전 세계 곳곳에는 블루존이라는 이름으로 10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병 없이 아주 건강하고 또 라이프 스타일 삶도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로마린다, 또 그리스의 이카리아, 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또 일본의 오키나와, 우리 오키나와는 들어보셨죠? 네. 자, 이런 곳들이고요. 최근에는 싱가포르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라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이런 곳에는 도대체 어떤 걸 먹길래, 어떻게 살길래
병 없이도 100세 이상 거뜬하게 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자료를 찾고 조사하면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구나. 사람은 원래 병에 안 걸리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너무나 요즘 많으시고 또 위 관련된 질환 이렇게 보시면서 또 공감되시죠?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질병들을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요 생활습관 질환 자 바로 무엇이 문제냐? 일반 생활습관을 통해서 이 병들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혹시 또 나는 요즘 이런 증상 또 있을까요? 안색이 좀 탁해지고 피곤이 좀 쌓이고 있다. 소화불량이 생긴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고 있다. 요즘 좀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어디 좀 가렵고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 이런 증상들이 또 바로 간 기능이 나쁘면 생기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활습관 질병이나 또 여러 질병들이 생기는 이 병의 이유가 있어요. 질병의 뜻을 한번 제가 영어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을 영어로 하면 disease라는 거예요. 영어가 좀 어렵지 않으니까 이 disease는요, is는 편안함이라는 뜻입니다. 편안함이 디스됐다. 바로 깨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병은 몸에서 온 걸까요? 마음에서 온 걸까요? 마음에서. 마음이 불편할 때 병이 시작이 되고요.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disorder라는 것도 있습니다. order는 질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연계는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질서가 깨졌을 때 바로 병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disease, 마음의 편안함이 깨지고 왜 몸의 질서가 깨지게 될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하나로 좀 설명을 드리면 바로 독소 때문입니다. 몸에 쌓이는 독소, 또 마음에 쌓이는 독소. 자, 몸과 마음의 독소가 쌓이는 그 이유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독소 음식, 두 번째는 독이 되는 잘못된 식사법,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독이다라고 써져 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무도 독이다라고 알고 있는 순간 그걸 절대 먹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독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독소 음식은 이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 중에서도 가장 가공을 많이 처리한 것, 단순하게 처리한 건 가공식품이라고 그러고요. 좀 더 많은 단계를 거친 것은 초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죠? 햄버거, 치킨, 피자, 인스턴트 이런 가공 포장도 포장된 많은 음식들. 이 포장된 많은 음식은 시장에 있어요? 마트에 많아요? 마트에 많죠. 또 요즘 길에 아주 많은 편의점. 편의점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건강하고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나 하버드 의대에서도 가공식품이 질병에 큰 문제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공식품 바라볼 때는 한 끼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이것은 뭐다? 독이다. 독이다라고 일단은 아셔야 돼요. 우리 몸에 절대 필요한 영양이 아닙니다. 자, 미국은 SAD 식단이라고 해서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어트라고 하는 미국인의 표준 식단이 있습니다. 이 표준 식단에 미국인들이 먹는 가공식품의 양은 무려 57%나 돼요. 아침에도 그냥 뭐 간단하게 냉동된 음식 녹여가지고 먹고, 또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냉동 피자, 냉동 치킨 또 녹여서 먹고, 저녁에도 간단한 그냥 파스타, 이미 조리된 것들.
57%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미국의 또 다른 별명은요, 질병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로 패스트푸드를 수출했잖아요. 정확하게 한 나라에 패스트푸드 뭐 여러 음식점들이 있죠. M사도 있고 뭐 B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그 햄버거들이 수출이 될 때마다 그 나라에서 한 10년, 15년 후에는 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은요,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공식품은 자연에서 났나요? 공장에서 났나요? 공장에서 났잖아요. 네. 공장에서 음식인 것처럼 만들어진 가짜 음식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을 때는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독을 먹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해독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도 이거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해독해야 된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혼란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공감할 것 같아요. 네,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입니다. 고기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양식으로 알고 먹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럴 때는 매일 먹었나요? 아니면 연중 행사였나요? 연중 행사잖아. 1년에 몇 번, 불과 몇 번 먹는 거였지. 지금처럼 매 끼, 매 식사에 나오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단백질이 필요해 이런 단백질 신화가 생겨나면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 그리고 우유, 유제품, 이런 육류와 우유 중심의 이 동물성 단백질은 과다 섭취하면 반드시 심혈관 질환과 암과 당뇨, 고혈압 이런 많은 만성 질환들을 유발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요,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니고요. 여러분, 무려 2,400개 지역에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이 동물성 단백질이 병을 일으키는지를 이미 조사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얼마를 먹어야 될까? 얼마를 먹으면 위험할까라는 그런 통계도 같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가 위험한 거예요? 라고 할 때 제가 아까 장수마을로 말씀드린 오키나와에서는 하루에 한 40에서 50g 정도 돼지고기를 수육 형태로 먹고는 있습니다. 네, 40g이면 여러분 굉장히 소량이에요. 한 2점 정도, 네,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몸에 독소가 되지 않고 때로는 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도 있어요. 문제는 하루 칼로리의 20% 이상을 초과했을 때입니다. 네, 동물 실험을 통해서 20% 이상 동물성 단백질을 줬을 때와 5% 이내 단백질을 줬을 때 확연하게 발암물질을 투여한 2마리 쥐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20% 이상 주니까 문제가 바로 생겼다. 암이 유발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나 우유 유제품은요, 저는 기호식품으로 조금씩 드시고 싶을 때 드세요. 이 정도고요. 하루에 만약에 매일 드시겠다 하면 오키나와 사람들처럼 40-50g, 네, 아주 소량 드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독소 음식이라기보다는 약간 생활 습관적인 건데요. 장기 복용하는 약물이 또 독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한 번만 먹어도 독이 된다 이건 아니고요. 심각한 두통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가끔씩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5년, 10년, 20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약을 드시게 되면 이 약은 반드시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일부 시스템을 차단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하면 느낌이 나를 막 몸을 좋게 해줄 것 같고 치료해 줄 것 같잖아요. 저도 약을 만들면 좋은 항암제, 좋은 약을 만들어서 정말 한 알약 한 번만 먹어도 암이 싹 사라지는 그런 약을 꿈꿨던 사람인데 약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약은 치료제일까요? 치료제가 아닐까요? 약은 치료제가 아니고요. 대신 약은 증상 완화제입니다. 잠시 동안 약을 먹는 동안만
증상이 완화되는 것뿐이에요. 고혈압 약을 먹으면 잠시 혈압을 내려주고, 네,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잠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당뇨 약을 먹으면 네, 혈당을 조절해주는 그 약을 먹는 동안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좋아져요. 식사도 잘 하시고, 잘 따르고, 그래서 좋아졌는데, 가끔씩 이제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일반 수치에서 한 10, 20. 이 정도 수치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꼭 드리는 말씀은 내 몸의 건강 상태가 내가 느끼기에 체력이 증가하고 힘이 나고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고 피곤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자고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문제 없대요. 근데 수치가 조금 안 맞대요. 여러분 그럼 걱정해야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수치에 의하게 너무 우리를 맞추는 느낌이 저는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의 건강 상태는 숫자로 보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느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은 저도 약을 개발하고 또 좋은 약을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의 정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이며 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바로 약의학의 거의 창시자였던 파라셀수스가 했던 말입니다. 자, 모든 약은 동물이다. 자, 근데 어떻게 이게 치료제로 증상 완화제로 사용이 되냐면 모든 약은 치료 개수라는 걸 산정을 합니다. 치료 개수가 치사량을 치료량으로 나눈 거예요. 치사량이라는 것은 동물 실험을 했을 때 동물이 죽는 용량이에요. 그러니 죽어야만 약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조금 끔찍하죠. 네, 동물 실험을 통한 것만 약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시판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약을 얼만큼 썼을 때 동물이 죽어요라는 그 용량이 반드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의 사용은 최대한 일시적으로 잠깐 도움을 받는 정도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약과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다양한 약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30알까지 드시는 분도 만나봤는데요. 네, 이거 증상 머리 아프다면 두통약, 혈당 올라가니까 혈당약, 혈압 올라가약 이런 식으로 해서 30까지를 드셨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처방을 한 의사 선생님한테 받는 게 아니죠. 내과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하면 다양한 선생님에게 다양한 약물을 받게 되죠. 그럼 이 약과 이 약의 상호 부작용을 누가 안내해 줄까요? 아무도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약은 너무나 양을 많이 늘리거나 장기 복용하는 것은 반드시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고 약을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3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나요? 우리 몸의 독소 음식, 첫 번째 초가공식품,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예요. 소량 아니고 과다 섭취. 세 번째는 장기 복용하는 약물. 네. 자, 이렇게 독소가 되는 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독이 되는 식사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골고루 잘 먹어라 이 말씀들 많이 하셨죠? 많이 또 들으셨고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골고루 정말 잘 먹는 식당이 있어요. 어디죠? 네, 뷔페라는 식당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종종 가실 수도 있죠. 네, 이 뷔페식을 가면 정말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식사 잘 하고 오면 속이 어떤가요? 막 바로 힘이 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막 소화시키느라고 막 가스 차고 막 방귀도 나오고 속은 막 더부룩하고 굉장히 불편하죠. 네, 골고루 잘 먹어라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 몸의 세포 상태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 상태를 말합니다. 세포는 저는 이제 세포 배양을 했던 사람인데요. 세포는 50가지 이상의 영양소, 정말 골고루 좋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다양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여러 영양소가 필요한데 골고루 동시에 많이 먹으면 우리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잘 먹어도 괜찮은 상황은 아주 소식했을 때, 그냥 다양하게 먹었지만 하나씩만 먹거나 정말 한 공기 한 접시 이내로 끝냈을 때, 이럴 때는 소식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보통 그렇게 안 되죠. 골고루 잘 먹다 보면 우리는 좀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다양하게 또 양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밥도 또 많이 먹게 돼요. 자, 이렇게 골고루 잘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큰 에너지원들이 서로 섞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화 불량이 일어납니다. 자, 저는 이제 완전 소화라는 책을 통해서 완전하게 소화시킨 것만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와 단백질, 또 지방 이렇게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각각 다 다릅니다. pH 상태도 다 달라요. 하나의 소화효소는 하나만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지방의 소화효소는 탄수화물을 소화 못 시켜요. 단백질의 소화효소는 탄수화물을 소화 못 시킵니다. 자, 그런데 과하게 골고루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생선도 먹고 또 과일도 또 먹고 뭐 채소도 많이 먹고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 모든 음식들이 소화가 안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발효, 탄수화물이 소화가 안 되면 발효가 되고요. 단백질은 부패가 되고 지방은 산패가 됩니다. 이 말은 속에서 썩었다는 거예요. 변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불고기를 잘 해놓고 식탁 위에 일주일간 두면 고기가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잖아요. 부패되고 막 냄새나죠? 내 속에서 지금 썩고 있다는 거예요. 네, 따뜻한 미 안에서. 그래서 변질되는 것, 부패되고 산패되고 발효되는 것은 내 몸속에서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자, 이게 몸속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 대사 산물 찌꺼기들은 내 몸에 다 독소가 됩니다. 그러니 골고루 동시에 많이 먹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의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되 식사를 하실 때는 완전하게 소화시키는 완벽한 소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인들은 밥도 좋아하고 또 면 종류도 좋아하고, 여러분 떡 좋아하세요? 네, 떡 맛있죠. 네, 떡도 좋아하고 또 식후에 또 빵이나 케이크, 디저트 이런 거 좀 좋아하죠. 네,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은 거의 다 죄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렇죠?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뭐 통곡식으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정제된 쌀과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디저트도 또 단 거 먹고, 또 아이들은 또 음료수 잘 마시죠. 이러다 보면 당분은 늘 초과하기가 쉽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당뇨병이 굉장히 많아요. 당뇨 전 단계와 당뇨 인구가 무려 2,20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1%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식사법 뭔가 문제 있죠? 우리나라 사람 절반이 이상이 당뇨 전 단계와 당뇨를 앓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밥, 빵, 면, 떡, 그리고 디저트, 음료수, 초과 당분이 문제가 되고요. 이 당분은 혼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몸속에 남아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지방들과 결합해서 당독소,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또 다른 당독소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온통 좀만 잘못해도 왠지 우리 몸이 독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잘못된 식사의 결과 만들어진 독소로 인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이유는 정상적으로 잘 돼서 신진돼서 잘 돌아가면 우리 몸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될 수 있는 당분, 이거를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것들은 아주 많은 다양한 질환에 당독소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들 이거 빠지면 밥 안 먹은 것 같은데 국과 찌개 너무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양념도 좀 강하고 짜고 이러잖아요. 또 국에다가 밥을 술술 말아서 5분 만에 뚝딱 식사가 끝나죠. 그러면 쌀밥은 침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로 분해가 되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쑥 삼키니까 침을 별로 쓰지 않고 위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또 우리 몸이 또 그래도
급하게 넘겼구나 하면서 그래도 또 도와줘요. 누가 도와주냐면 췌장이 아밀라제를 또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뭐 거의 평생 몇십 년을 계속 이 습관을 갖게 되면 췌장이 이 침이 해주는 일까지도 췌장이 다 해버리니까 췌장이 어떻게 될까요? 지쳐버려요. 네, 과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해부학적 구조가 99% 일치하는 유인원에 비해서 사람의 췌장은 7배가 부어 있습니다. 비대가 일어난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써서. 바로 국과 찌개 습관을 잘못해서 그냥 별로 씹지 않고 삼키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소화액이 희석이 돼버리죠. 또 아이들도 물 말아 먹는 습관이 또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가끔씩 하시는 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자주 그러다 보면 소화액이 희석이 돼서 또 췌장의 건강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과일 언제 많이 드셨어요? 밥 드시고 식후에 드셨죠? 네. 식후에 드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는 과일을 거의 디저트류로 식후에 먹는 문화가 있는데 과일 속에 달콤한 당분이 있죠. 또 식이섬유도 있고 또 식사 중에 밥과 함께 드셨던 채소, 김치, 나물 이런 식이섬유들이 있죠. 이 당분과 식이섬유가 또 만나고 또 쌀밥에도 또 당분이 있는데 추가 당분이 또 들어오고 식이섬유가 만나서 위에서 머물면서 발효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일을 아주 소량이 아니라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듬직하게 드시면 식후에 가스가 찬다거나 어떤 분들은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시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 있거나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잘못된 습관 3가지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습관들은 최대한 잘 고치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또 안내를 잘 해드리겠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먹을 것도 많고, 네, 식품업에서 좋은 음식도 많이 만들고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 자, 이러한 식품업에서 너무나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아프게 되고, 아프니까 또 제약업에서 또 약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약의 광고를 보면 중요한 포인트, 핵심이 되는 이로운 점만 얘기하지 부작용은 이야기하지 않죠. 네, 부작용 부분은 내가 꼭 챙겨야 됩니다. 또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다 보니까 병원에도 많이 가게 되죠. 네, 의학은 학문이고 의술은 기술인데요. 의료는 산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 각계 업종의 이익관계가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별하고 필요한 것만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 책임. 그래서 저는 건강을 교육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왜? 너무 몰라서 아프니까, 아픈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 3번째로 몸의 독소에 이어서 이제 마음의 독소인데요. 여러분, 하버드 의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정신질환과 신체질병의 몇 %는 생각 습관에 기인한데요. 98%래요. 네, 뭐 50%도 아니고 60, 70%도 아니고 무려 98%까지 아주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몸이 마음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이렇게 심각한가?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교감신경은 쉽게 말하면 낮신경, 우리 낮에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낮에 여러분들 대부분 일하시죠. 또 집안일이든 회사일이든 사업이든 학생은 학교를 가든지 간에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뭔가 좀 긴장하게 만들면서 집중하게 만들고 또 혈당과 혈압도 적당히 올려주면서 일을 잘 처리하게 만드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자,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몸을 좀 약간 이완시켜주고 근육도 좀 풀어주고 혈당, 혈압도 좀 낮추고 근육도 수축했던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이제 릴렉스, 쉬게 만들어주는 신경이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런데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거나 공부를 오랫동안 하거나
또는 화가 나는 일이 기분이 풀리지 않아서 늦게까지 좋지 않은 감정을 계속 갖고 있거나 그러면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바로 이 뇌에서 작용을 해서 소화기, 호흡기, 배설기, 면역계 다 바로바로 지배를 해요. 그래서 질병과 이 자율신경계는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면역혁명이라는 책, 면역학자인 아보 도우르라는 선생님이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을 하나 했어요. 그동안 병원에 가면 여러분 뭐 원인을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그거에 맞는 약을 주시거나 수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보통 원인을 잘 밝히지 못했는데 이 면역학자 아보 도우르 선생님에 의하면 백혈구와 교감신경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교감신경이 백혈구 중에서도 과립구라는 이 세포를 지배를 했을 때는 위궤양이나 크론병이나 또 난소낭종이나 돌발성 난청이나 암 같은 이런 질병을 유발한다고 해요. 이 과립구라는 것은 여러분 혈액검사기에 병원 갔다 오시면 호중구, 호염구, 호상구라는 거 써져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또 영어로 써 있기도 하지만 그런 세포가 면역세포 중에 과립구라는 세포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림프구라는 걸 지배를 해요. T세포, B세포 이런 세포를 지배를 했을 때는 비염, 천식, 아토피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감기, 바이러스 질환에 더 많이 걸리는 이런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경이 쓰이고 몸이 너무 긴장돼 있고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는 내 몸에 다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